전에 2010년 무렵에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현역 때. 그때는 어떻게 범어동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조그만 어린이 서점에 엄마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실제로 이거 어린이 서점 이거보다 더 좁았나? 요만했나? 호세우치에 그때 강의를 하면 한 80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다 바닥에 그냥 앉고요. 문 입구에 앉고 이러니까 문이 안 열렸어. 그때 이제 제가 현역 때죠.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한참 뭐 입시라든지 공부에 대해서 밝을 때라 가지고 이번 학기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들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번도. 동영상도 안 보신 분. 동영상이라도 본 사람은 손 내리고. 동영상도 한 번도 안 보고. 오마이갓. 학교 강의도 한 번도 안 듣고. 근데 뭘 믿고 왔어요? 친구 소개. 제가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러기 위해서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쌤 부모가 나니까. 가면 이제 찬밥이지 뭐. 자, 뚜뚜님 왔고, 뚜뚜님 어디 있지? 방 안에 있지? 왜 거기 있어? 아, 그래? 나중에 혹시 늦게 오는 사람들 자리 없으면 너가 양보해라. 네. 자, 코코님, 네. 어이구, 원님만 왔고, 프레티 안 왔지? 찡이님 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왔고, 써니윤이 네. 어딨어? 알콩달콩 네. 진희씨 네. 중앙초등 엄마들 김둥이 경수 아직 안 왔지? 이분도 중앙초등인데 엄마다움님 왔어요? 안 왔어. 단돌맘님 여기 몇 학년 했어요? 1학년 누가? 1학년 성준이 엄마지? 단돌이 무슨 뜻이라고? 태명. 원이 어멍 어디 있노? 이제 고 앉을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저 뒷방으로 도영맘 왔고 화양연화 왔고 더나엄맘님 오랜만이에요. 지난 학기는 왜 쉬었어? 꼴 보기 싫어서? 애기 1학년 한샘? 신월. 집이 어디라고? 힐스? 대시양. 마루맘님은? 둘이 친구예요? 10월사랑님 안 왔고 다리오하님 네. 오랜만이에요. 1학기 후반엔 영 뜸하더라. 근무표가 많은 것도 있었어요. 근무 시간이 마미님 네. 예. 서준이 엄마 서준이 엄마 어딨어? 히티공투 제가 모르는 분인데 러브숑님 처음이에요? 전에 왔죠? 네, 한 번 왔었어요. 한 번.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서준이 엄마. 어? 지윤이 엄마. 필스테이트 사무세요. 서준이 엄마 중에서도 들어오고. 서준이 엄마가 누구더라? 애기 이름 서준이에요? 둘째가 서준인데. 애기 7살? 네. 맞죠?
프렌심님은 여기도 애기가 7살이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는 언니 누구? 안 와요? 보랏빛 향기님 어딨어? 보랏빛 향기님 안 왔지? 생각하기님 처음이에요? 이렇게 돼 왔어요? 한샘초에서 들었다. 애기가 1학년이에요? 7.8기님 없고, 동그리님 없어. 훈이 유니맘님. 그 옆에는 소심혜야님이야? 혜야가 누구예요? 예? 소심혜야님 애기가 한샘초 3학년? 몇 반? 4반? 여자예요? 남자예요? 누가, 그 두 분 중에 누가 예리 엄마 친구라 했지? 쭈스님. 대한민국 처음 본다. 얼굴은 낯익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한샘초 강의 끝나고 밥 안 먹었지? 카페를 하도 안 들어오니까. 이거, 지은맘님. 매일 축제처럼? 맞아요? 자, 경민맘님. 한샘초 강의 듣고 왔죠? 이번이 처음이고, 캠프 신청했다가 취소한. 에스메랄다님.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그래? 6세인데 하나는? 한 분은? 애기 하나는 6세인데 맞아요? 이 동네 살아요? 어디 AK? 요즘 이제 대세가 지금 힐스에서 AK로 이제 동현이 엄마, 동현맘님? X그녀. 이제 그 신혼 안 와? 올켄지 신혼지. 오는데 오늘 너무 회사에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신청 안 했더라? 해라고 얘기했는데 못 아니, 배짱이지. 행복은 여기에. 님. 어디 있어요? 혼자 왔어? 미니리미님. 애기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성명초등 다닌다 했지? 지금 면세 살아요? 성명초등 근처에? 네, 얼굴이 많이 낯이 익네. 몇 년 만에 왔죠? 3년? 그럼 그때는 애기가 1, 2학년이었다 이 말이네. 아들 둘맘님 같이 따라온. 네. 용천초등학교 다닌다고? 네. 이번에 전화 왔어요? 네. 그럼 이 근처 살겠네? 네. 2차? 네. 아이파크 2차? 네. 영광스럽다. 아니, 대답 너무 잘하신다. 가고, 난 그 전설의 아이파크 2차 드디어 입주 시작했는데, 그거 사시는 분 처음 봬요. 언제 집에 한번 초대해줘. 아니, 아파트 어디 생긴지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 내 대구시는 웬만한 아파트 다 가봤거든요. 엄마들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초대하면 우리가 또 선물을 준비하잖아. 로제타 스톤 깔아주는 거, 이런 거. 협성 휘펄에 누가 이사 왔다 했지? 10월 사랑님, 왜 안 왔어? 안 왔구나. 감식초님? 감식초님 왔어요? 섬꽃말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애기 3학년?
3학년이랑 책밭 하겠다고? 그래? 네오쿠님 있고, 수인맘 있고, 하경씨, 이하경님, 어딨어? 이제 늦게 오면 자리 없대. 거북이님 왔고, 꿈꾸는 바이올렛. 다 나왔어요? 어이구. 주야맘님? 주야맘님 왔어요? 점모님 안 왔고, 김소희님, 유나후니맘님, 제 앞자리 앉아있네. 멀리서 왔다. 우기다미맘님 없고, 긍정적 마인드 어딨어? 소연이 같이 왔어? 어딨노? 소연아 어딨노? 안에 있어? 피오르드님? 예. 성수 어디 살아요? 용산동? 애기 몇 살이에요? 1학년? 2학년. 그래도 이번 학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좀 조용해봐. 아이씨. 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욕하면 막 욕한다 하고 막. 이번 학기는요. 그래, 엄마들이 저보고 선생님은 강의만 하래.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 말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강의할 때 딴 점수를 계속 유지한다고. 근데 막상 가까이서 살아보면 이제 이번 학기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3일 금요일까지 30일 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들이 12월 30일 날 거의 다 방학하거든요. 그래서 그 30일 금요일이라서 23일까지 15번. 주제는 1학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책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하는 모든 일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중구난방이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이죠. 많은 엄마들이 상담하러 오면 프로그램 찾아요. 저 주변에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책 읽기 관련 수업하면 딱 짜여진 프로그램, 정해진 텍스트를 가지고 중앙에서 딱 이렇게 편찬된 교재를 가지고 일사천리를 진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도 없고, 또 사실은 이제 저하고 함께 지내는 아이들의 상태나 상황, 또 제가 아이들을 겪어보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책을 제가 이제 매달 선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시키기 어렵죠. 상업화 시키려면 프로그램화 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들 대상으로 이 금요일 강의도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엄마들하고 살아보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에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 또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게 엄마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 못 뵐 때 약 이제 우리 연구소 가족들이 120명 정도가 캠프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저는 이제 방학 때도 강의를 계속하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는 게 진짜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방학하면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야 되고 이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제 피해를 끼친다고 또 안 오시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방학 때는 휴강하고 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라도 이제 어머니들 보고 뵙고 싶고 또 아이들하고도 함께 지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캠프예요. 이번 여름 캠프를 지내고 나서 너무 이제 저도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서 내년 초에 겨울 캠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 캠프는 내년 1월 첫 목금토로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며칠 내로 겨울 캠프 예고를 할 텐데 거기에 미리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대강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제 제가 숙소,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할 장소 이런 걸 이제 물색해야 되거든요. 또 식사를 제공하고 엄마들 이제 식사로부터 해방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이제 장소를 정해서 비용은 캠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누기 N, 참석자 수 나누기 N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해보니까 1인당 10만원을 받아가지고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쓰고 나서 지금 한 30-40만원 남았어요. 후기 이벤트 해가지고 후기 잘 쓴 세 분의 엄마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씩 드리고 또 캠프에서 공헌한 엄마에게 또 공로상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30-40만원 남았는데 그 30-40만원은 이제 내일 우리 아이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송편 만들기, 떡가리 빚기 뭐 이런 이제 책버 수업을 내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머지 돈을 쓰기로 했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학기 이제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1학기에 이어서 제가 하게 되는데 엊그제 영신초등학교에 가서 처음 했어요. 되게 별난 학교라는데 가보니까 1시간밖에 하지 말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뭐 몇 마디 하니까 1시간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신초등학교 가서도 이제 아이들이 책 읽기에 관해서 강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책 읽기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1학기 강의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한 강의가 1학기 제일 마지막 강의예요. 동도초등학교 강의.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책 읽기에 관련해서 이제 초등 엄마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날 많이 한 편이죠. 또 동도초등학교 엄마들의 반응도 좋고 호흡도 되고 이래서 동도초등학교 강의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여름에 했던 살비 도서관, 율금초등학교 엄마들이 사는 그 아파트 도서관에서 한 그 강의를 참고하시거나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학교에서 강의를 2학기 때는 10몇 개 학교밖에 안 가는데 그 일정은 우리 카페 공지사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일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엄마들 만나서 이렇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 강의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 차렸고요. 그래서 해마다 뭐 주제가 바뀌긴 하지만 요즘 해보니까 이제 엄마들하고 가장 보람있게 제가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엄마들과 나누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엄마들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부 이제
모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권하는 이제 전집으로 흐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책과 멀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쭉 이제 지켜보고 알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책 읽기 이건데 의외로 이게 어렵고 엄마들이 잘 모르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수업을 하다가 제가 좀 지겨우면 수학공부법 가지고 한 학기 하고 잠수의 영어부법을 가지고 한 일주일에 다른 요일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진행할까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잠수의 원조긴 하지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DVD 이런 걸 내가 잘 몰라. 왜 우리는 다 커버려가지고요. 그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꼬마들이 이모들하고 하긴 하는데 이모들이 이제 자유롭게 아이들을 이제 그 키우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DVD 보기 이런 데는 이제 그 개입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어떤 DVD 좋아하는지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성과가 좀 더 쌓인 다음에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 언제든지 와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짧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이 금요일 강의 끝나고 우리 엄마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같이 점심도 시켜 먹고 이러거든요. 그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늘 이렇게 같이 지내는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의논하시면 되고요. 좀 더 긴 상담 이런 고민이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면 좋겠어요. 토요일. 제가 주로 상담 약속을 잡는 시간이 토요일 1시예요. 토요일 12시나 1시, 2시. 이때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가 책벗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책벗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와서 팀을 짜서 이제 저하고 함께 노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어린이들 프로그램이죠. 지금 1년을 이제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지금 한 40명 정도가 8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아이들하고 하여튼 놀아요. 엄마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막 하는데 알면 괜히 속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제가 어떤 그림체를 가지고 하잖아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체를 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 안에 있는 엄마가 화났을 때 속상했던 이야기를 막 하게 되죠. 때로는 학년이 좀 되면 적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1학년들은 말로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거 알아봐야 엄마들 기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와이프가 애가 막 일기장에다 아빠 욕을 써놓잖아요.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지나가면 되는데 꼭 내한테 와서 말해준다?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죠? 아이들은 아직 엄마 마음을 깊이 모르니까 그죠? 우선 속상한 걸 또 담아두고 있죠. 저는 그걸 아이들 밖으로 끄집어내서 해소하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 몰라도 돼요. 지나가면서 이제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어머니도 그럴 테지만, 살다 보면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가벼운 속상한 일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내기만 해도,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경우에 이 속상한 게 해소되죠. 물론 뭐, 진짜 깊은 그런 속상함은 좀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런 수업도 하고요. 뭐 하여튼 오만놀이 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뭐 버스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떤 팀 애들은 저와 같이 진짜 시내버스 타고 한 바퀴 돈 적도 있고요. 또 지하철을 타고서 할 때는 그죠? 모여서 지하철 직접 타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기 있는 그림책을 다 들고 들어가서 천장까지 쌓는 놀이도 하고요. 그림책으로 집을 짓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오만 놀이를 다 하거든요. 그날 그때 봐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고 물으면 저도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 강의 쭉 들어보시고 이제 우리 아이를 여기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책벗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고.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빨리 이제 팀에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학년 상관없다. 시간 상관없다. 이렇게 딱 말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팀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영어 학원 가고 뭐 어디 뭐 더 중요한 데 돌아다니고 여기는 뭐 어디 짜투리 시간에 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1년 기다려도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 왜냐면 대기 신청해놓고 기다려도 예를 들면 어떤 엄마들이 지금 비어있는 시간에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2시 반이 있어요. 금요일 오후 2시 반에 지금 한샘초등학교 엄마 한 분도 신청했고 동도초등학교 엄마 한 분도 신청했고 뭐 2분인가 3분 신청했어요. 팀이 되려고 하면 4명 5명 돼야 되는데 1년 기다려도 4명 5명 될지 잘 모르죠. 자, 이런 분들이 요일 상관없이 아무 팀이나 익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엄마들을 기다립니다. 아니, 함께 하고 싶은데 팀이 안 짜이니까 할 수 없죠. 전 유아도 할 수 있어요. 유아는 좀 더 키워가지고 애기들은 언제든지 와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얼마든지 환영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뒷방에 보면 태기 엄마 왔어? 네. 어디 앉아있어? 거기 있지만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자리 비워주고. 저 태기 엄마라고 있는데 또 수정 씨라고 둘 다 7살 남자아이를 키워요. 저분들은 어디서 내 만났더라? 이마트에서 만났잖아. 여기 이마트 월배점에 제가 문화센터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보내가지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해가지고 그 이마트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인연이 됐죠. 그리고 호시오체도 오고 연구소도 오고 그런데 저 두 분을 보면 신기한 것이 7살짜리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시간 나면 여기 데리고 와서 이제 물론 다른 놀이도 하고 많이 놀지만 우리 그래서 저 엄마들 별명이 주말 실장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막 그리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우리하고 놀고 이렇게 지내고 있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 우리 우리 역량도 부족하고 이래서 유아들은 그냥 엄마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어주면 좋은 그림책, 제 등 뒤에 있는 책들이 전부 좋은 그림책들이거든요.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읽어주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꼬마들이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되면 3월달부터 팀을 짜요. 지금 1학년 팀이 그 3월달부터 시작된 1학년 팀이 한 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달에 할 팀이 벌써 결성됐죠. 우리 연구소에서 늘 사는 애들이 4명 있어요. 7살짜리들. 남자애 2명, 여자애 2명. 거기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1명이 들어오면 한 팀이 되는 거죠. 이 팀은 벌써 결성돼 있어요. 7살 팀.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공식적, 이거 비공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영어나 수학을 우리가 이제 돌봐줄 그런 사정이 생긴 분들이 생기겠죠, 가끔. 그러면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돌보는데, 우리 이제 저희들이 가진 역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방식이 좀 뭐 일반적인 그 사교육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제 나름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방과 후 대안학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마음 편히 쉬고 놀고 또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공부를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기님하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맡아서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10명씩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또 책벗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2시 반, 3시 반에 책벗을 하고
4시 반, 5시 반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10명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함께 하는 수학 공부하는 아이들이 15명이에요. 애들 중학교 가도 그만두질 않으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그래서 큰일이에요. 지금 6학년 7명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애들이 중학교 가면서 그만두면 좋은데, 그만둘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이 딜레마죠, 딜레마. 그래서 우리 엄마들 중에 능력 있는 분이 누구 혜성같이 나타나면 좀 이렇게 부담을 나누어서 우리 모기님이 저학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요. 모기님도 저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학 공부를 해요. 모기님한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4학년 때부터 저한테 오는 거죠. 3학년 12월 달부터. 저한테 오면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보다 애들 저하고 싸워서 울고 뭐 이런 애들 많거든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지금 사고 쳐가지고 우리 제일 소중한 우리 잠순의 영어를 담당한 우리 현숙쌤 아들하고 저하고 싸워가지고요. 우리 연구소에 누가 제일 많이 싸운 줄 알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 2학년짜리 저 이지용이 제일 우리 연구소에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3학년짜리 저 누구? 남수근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좀 이따가 3학년에 서현준 저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6학년짜리 욕잘하는 박정민이 제일 문제다 내가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학년에 또 하나 있구나. 기업이하고도 한번 싸웠지. 그 이놈들이 이 수컷들이 특히 세잖아. 그래 졸마들이 문제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연구생활 1년 딱 하고 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얻은 결론이 내가 문제구나. 내가 야들하고 다 싸우는 거라 사실은. 물론 저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죠. 근데 이 합리가 사람 잡아요. 제가 늘 1학기 때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먹은 양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악과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는 선악과 이렇게 부르죠. 옳고 그름이라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옛날에 그 나무 열매라는 말은요. 옛날 고대에는 양식이었다는 뜻이에요. 국사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수렵이나 채집했죠. 알아요? 채집이란 말이 이제 나무 열매 따먹고 이파리 뜯어먹고 뭐 이런 걸 채집이라고 하고 수렵이란 토끼 잡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때 주요 양식이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양식을 계속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이들 대하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대하죠. 근데 저는 좀 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안에 옳고 그름이 제일 많은 거라. 어떤 옳고 그름인 줄 알아요? 연구소에서 함께 살아야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니는 좀 떠들면 안 된다 이런 거 맞는 말이죠. 옳죠? 근데 옳은데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 최근에 정민이하고 싸우면서도 수학 공부를 한꺼번에 6명이 같이 하니까 그죠? 내 말을 들어야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이런 거 있죠. 이게 옳죠? 근데 옳은데 아이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내 옳다는 것으로 아이를 혼내게 되고 이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 그렇죠? 그 엄마들이 하는 걸 제가 대신하는 거라 지금. 슬퍼요. 마치 내가 우리 애 키우듯이 애들 잡고 있다니까? 남의 애들인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주제 파악도 하고요. 또 겸손해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잠순의 영어는 이제 제 강의를 가장 오래 들은 엄마 중에 한 분인 우리 현숙쌤이 지금 한 몇 명 하고 있지? 영어는 이제 DVD 보기 이런 건 집에서 하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집중 듣기와 책 읽기를 주로 시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현숙쌤이 약 20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20 몇 명? 23명인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하고 싶더라도 일단
여력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제 대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수학과 책것은 영어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의 생각이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엄마들이 생각해낸 조건이 우리 이 제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들으면 좋겠다. 들어서 생각이 같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래야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싸우더라도 원수가 안 되는 거죠. 난 너무 고마운 게 우리 기업이하고 1학년 말미에 저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저하고 크게 싸웠는데 우리 기업 엄마가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 마음을 잘 회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 게 너무 고맙고요. 우리 현수님도 정말 속상할 거라. 제가 정민이하고 막 대판 싸우고 이랬으니까 정민이 막 117에 신고한다 하고 막 있잖아요. 잘못하면 제가 감옥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 가장 소중한 아이가 다른 어른들이 혼나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속상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다니는 교회 삼촌들이 우리 아이를 혼냈을 때 정말 제가 속상했거든요. 미워 죽겠더라고. 막 같이 싸울 수는 없는데 속으로 막 부글 끓었죠. 그런데도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감수하고 그렇게 저도 지낸 적이 있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아이들은 저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첫날이어서 제가 좀 눈물도 안 나고 뭐 이래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려면 손수건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스카라 지워질 각오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비염이 시작돼가지고요. 콧물을 계속 흘리고 막 이러면 이제 강의하기 어려워서 제가 극약 처방을 했어요. 가장 이제 센 약을 제조해서 하는 모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죠.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한지 저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 요즘 화도 자주 나. 이 스테로이드 딱 먹고 나서요. 약 기운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 얼굴이 붉어지고요. 갱년기 장애인가?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확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식은땀이 좀 흐르고. 이게 갱년기예요? 그래? 근데 약 먹으면 왜 괜찮지? 그래 이게 이제 원래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 건 약인데 이게 너무 중독될까 싶어서 제가 이제 한 번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질 때쯤 되면 제가 이상해져. 제가 어제 아래 영신초등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트타임 사이코라고 했죠. 뭐만 해도 다 그런데 뭐 풀타임 사이코 같으면요 정신과 가서 이제 항우울제나 이런 거 그죠? 신경안정제 이런 거 처방받으면 되는데 이 파트타임 사이코는 이게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약 먹을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참 그런데도 우리 밑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이거 정말 은혜죠, 은혜.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밑에 그냥 좀 너무하다. 제 밑에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걸 보면 또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나 기특하고 행복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 추수하잖아요. 6학년짜리 경원이라고 있는데 저하고 1년 동안 싸우면서 수학 공부를 해왔죠. 그 얘는 초기에 늘 한 부르짖은 말이 뭔지 알아요? 다시 푸르넷으로 보내달라. 얘가 푸르넷 공부방 다니다 왔거든요. 이 동네 신월초등학교 다니는데 맨날 입만 열면 푸르넷으로 보내달라 이거야. 푸르넷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는 맨날 잔소리 하죠. 교과서에다 적으라 하죠. 교과서에 보면 뭐 생각해 보시오, 뭐 말해 보시오, 이런 거 애들 다 비우거든요. 숫자가 있으면 계산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뭐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다 비워둬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빠꾸 시키죠. 네 생각을 적으라 하고 말해보라 하고 뭐 계속 하니까 애가 미칠락 하는 거라.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최근에 4학년짜리 성경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막 4학년짜리 성경이는 특수아동이라서 4학년이지만 저하고 안 하고 모기모하고 하거든요.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인데 3학년 기말고사에서 40몇 점을 받은 아이가 모기모하고 딱 한 학기 해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 90점 받았잖아요. 96점? 아, 그래요? 저는 90점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이가 이제 매일 주리를 틀거든요. 속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늘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모기모하고 막 씨름하면서 찢고 볶아가면서 모기모는 절대 개교도 안 봐주거든요. 소문은 제가 더 못됐게 한다 하고 욕 잘한다 하고 이렇게 났지만 저는요 애들 개기면요 미안해서 그냥 보내. 하고 정말 하기 싫으면 내가 화를 내가 확 책 뺏어보고 나가라 하고. 근데 모기모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애 붙들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애 막 울어도 2시간 울어도 가만히 놔둬요. 할 때까지. 실컷 울으라 하고 막. 애들이 질려가지고 결국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가 맨날 하기 싫어하니까 어느 날 이 6학년짜리 경원이가 성경이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야, 여처럼 수학 조금 하고 실컷 놀 수 있는 데가 어딨노? 하원 가봐라. 숙제 내주지. 여는 숙제도 없지. 뭐 얼마나 좋은데 네가 왜 계기 놓고 하면서 이렇게 애들. 애들 뭘 안다니까. 또 3학년에 은진이라고 있어요. 오늘 엄마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은진이 엄마가 어디 있다고 내가 말 못하겠어. 요 안에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애한테 막 뭐라고 또 미친년처럼 과음을 질렀겠지. 그랬더니 은진이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노 하면서 딱 애가 3학년짜리가 이 애가 뭐 다니면서 뭐 놀라운 걸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죽이는데 이걸 안다니까. 엄마들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여기 와서 들으니까 아 내가 하던 짓이 아이를 죽이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애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하니까 엄마가 뻥 찌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미친 짓을 멈추게 된다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은 게 그거니까 그게 내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그게 내 생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인격적으로는요,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내게 와서 소화되죠. 이 소화되면 내 생명이 돼요. 이 신기해요. 설마 그럴까 싶죠. 아침에 우리가 2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위에서 소화되죠. 소화되면 당이 돼서 온몸에 간에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돼요. 내가 아침에 먹었던 소고기하고 소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면 유일하게 소를 내가 먹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 생명이 된다니까. 더 이상 분리할 수 없게 돼요. 물론 소화 안 된 건 배설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먹히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내가 먹히면 돼요. 내가 아이보다 더 크면 안 먹히죠. 음식을 준비할 때 엄마들이 우리 가족의 입보다 작게 도마에다 다 자르죠. 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작게. 인격적으로도요. 엄마가 아이보다 크면 아이들이 먹을 수 없어요. 아이보다 작아져야 아이들이 그걸 입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음식을 넣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는 니보다 훨씬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보다 작아지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얼마나 공부 잘한 줄 아나? 하면서 이건 엄마가 아이보다 커지는 거라.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의 삶을 보다 보면 이 본 것이 내게 와서 소화돼요. 어느 날 소화되면 나도 어느 날 그렇게 살게 돼요. 사람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제가 아는 이야기가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진짜 흙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요술을 한 줄 알았어요. 환타지.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뼈병하고 사람이 된 줄 알았어. 이게 창조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제대로 스승을 만나서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라. 흙은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흙은 어떤 씨가 와서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를 열매 맺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게 뿌려지면 내게서 나는 것은 엉겅퀴나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엉겅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건 뭐라 합니까? 일반적으로 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대표적으로 엉겅퀴 이렇게 표현하죠. 가시덤불 이건요, 나면 찔린다는 말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먹고 마신 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어서 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제게서 찔려요.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다 피폐하게 되죠. 우리 와이프가 저와 함께 살면서 피폐해졌어요. 제가 하도 찌랄하고 막 이러니까 저 때문에 늘 인생을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 와이프 젊을 때는 정말로 빼빼 말랐어. 제가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저라는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죠. 포도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포도가 예를 들어 포도는 보통 성경에서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고 흥겨워하고 이러죠. 어느 날부터 제게서 이제 포도가 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살이 찌더라니까. 살이 두루 쪄가지고요. 다이어트 했잖아. 아니, 정말 유명한 우리 교회 어떤 형님이 하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데이트를 쳤어요. 우리 와이프가 먹었는데 10kg 이상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호세제 제 강의할 때 몇 년 동안 내가 다이어트 약 홍보대사를 했다니까. 다이어트 판매하는 교회 형님이 저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20만원씩을 2번이나 줬다니까. 제가 하도 많이 팔아줘가지고.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전부 뭐 그거 가가지고 막. 아유. 자, 그럼 끝나고 묻는 거, 끝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와이프 옛날에 저 대구과학고 선생할 때 그때 교사할 때 사진요 부둥부둥 했거든. 저한테서 제가 사람을 편하게 한 사람이 된 거죠. 애미기면 맨날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했는데 홀쭉하게 10kg 딱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상대방이 먹을 만한 것이 내게서 나오면 상대방이 그걸 먹고 소화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풍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말을 듣고 그런 삶을 내가 지켜보고, 자,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되어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함께 살면서 행복해지는 거라. 여유 있어지고요.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우선은 우리 엄마들이 당장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이 창조되는데 얼마나 필요했어요? 엿새 동안이 필요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 엿새 나오죠. 엿새. 이 엿새 동안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되는 동안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꼭 산술적으로 6일이 아니라 이 과정을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첫째 날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날 내가 캄캄하게 됐어요. 앞이 안 보이게 됐죠. 언제 앞이 안 보여요? 빛이 없을 때. 어둠밖에 없죠. 지금도요, 해가 안 뜨면 캄캄해요. 그래서 앞이 전혀 식별되지 않죠. 이런 것처럼 내 인생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이걸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어둠이죠, 어둠. 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인격적으로 말하면 절망이고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제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그 시기에 제 스승을 만나서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됐어요.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가족도 저를 이제 니는 인간 안 되겠다. 이번 캠프에 둘째 날 강사로 우리 형을 초빙했거든요, 일부러. 우리 형이 저한테 항상 한마디, 제일 많이 한마디 뭔지 알아요? 이 새끼야, 니는
고철덩어리에서 꽃피는 것보다 네가 인간 되는 게 어렵다. 저보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 가고 맨날 내 때리고. 공포였어요. 우리 형이 나타나면 우린 다 숨었어요. 저하고 동생은. 아버지 이제 없고 형이 이제 장남 역할을 하는 거죠. 형이 어떻게 해서 금융고시를 거쳐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집에 단칼새빵에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니까 친구 집에 가서 늘 이렇게 의대 생활을 했어요. 주말에만 되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옷 갈아입으러 오는 거죠. 오면 이제 엄마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속상한 일들을 형한테, 남편한테 대하듯이 막 신시한탄하고 막 이랬죠. 특히 이제 동생들 애미긴다고 막. 가면 우리 형은요, 듣다 보면 열받잖아? 지도 사실은 뭐 인생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이렇게 의대를 다니는데, 엄마가 또 집에 오면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형이 그 말 다 듣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동네 만화방을 다 수색해가지고, 우리가 숨어있는 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형한테 막 뒤지도록 맞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 스승이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한 말이, 그거 세상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다.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어. 놀라운 말이죠. 그때 우리 와이프는 그 말 듣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하고 문 닫고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는요, 제 인생에서 이 말이 계속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나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에 네 아버지가 될 테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한 말이지만 저한테 한 말로 제가 이제 번역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봐라.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이 제게 빛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이 나를 밝힌 거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게 했어요. 이게 빛이죠. 첫째 날 한 일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 창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아, 근데 내 인생에서 첫째 날이 온 거예요.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저 천지가 진화의 반대말처럼 그렇게 창조됐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어릴 때. 저는 전혀 다른 개념을 배웠어요. 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배운 거죠. 그리고 이게 제 인생이니까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다 보면 혹시 저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어느 날 어떤 말을 듣다 보면요. 한 줄기 빛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게 첫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 저는 그날부터 좀 달라졌어요. 둘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우리 피오로드님이 이번에 어제 가입 인사를 하면서 놀라운 말을 써놨어요. 두터운 물이 덮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어쩌면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밖에 없죠.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덮여있죠. 사실은 이게 마치 농사를 멀쩡하게 짓던 땅을 댐을 건설해서 막으면 어떻게 돼요? 수몰되죠. 멀쩡한 땅에 물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몰지구를 떠나서 동네 근처로 이사해야 고향을 잃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원래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 귀했고 이렇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근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두터운 물이 우리 인생을 덮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애한테 맨날 하는 말이 옳고 그름밖에 없어. 그죠? 근데 어느 날 빛이요 정말 그 깊은 바닷속까지 그 두터운 물을 뚫고 들어온다니까. 그러고 나면 둘째 날 어떤 일이 나는 줄 알아요? 나를 덮고 있던 물이 거쳐. 둘째 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걷어내고 묻히 드러나게 했대.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우주에 대한 인식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하늘이 시퍼렇죠. 하늘도 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바다도 있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불렀어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인식은.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고 묻히 드러나게 한 거예요. 묻히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기 중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 둘째 날이 일어난 일이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우리 형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와이프 불러놓고요. 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내 듣는 데서. 니 인생 망친다 하면서. 저 인간하고 살다가는. 그 말 듣는데 내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와이프한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막 도망간다 하니까 어때요? 폭력을 써서 잡아야죠. 이거 뭐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죠. 3류 드라마 B급 영화. 우리 와이프는 막 도망가요. 내하고 살기 싫어가지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애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 막 잡아요. 잡으면 막 뿌리 치락하고 막 이러죠. 그럼 나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써서 붙잡아야 되지. 그럼 붙잡다 보면 옷도 째지고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 너무 답답해. 이건 내 마음이 아니거든. 내가 연출하고 싶은 상황이 이게 아니거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와이프가 너무 소중하거든.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상황은 막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도망가라고. 형수는 도망가라고. 와이프는 도망간다고 자기 친정 동생 막 전화로 부르더라고. 내가 막 붙잡으니까. 친정 동생 막 또 막 택시 타고 뛰어왔어요. 자기 누나 구출하겠다고. 야, 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숨이 쉬어지는 않는 상황. 너무 슬픈 상황이죠. 근데 어느 날 빛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숨만 쉬어져도 살만하다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남편한테 벌써 한숨 쉰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남편한테 뭐라고 SOS를 치죠. 뭐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신랑들은 야 네가 좀 포실하면서 그렇다. 밖에 나가서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남편은 선한 남편은 또 들어주긴 해. 들어주긴 하는데 돌아오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야.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당신만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하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을 딱 듣고 내 마음을 알아줘요. 뭐라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먹은 것이 옳고 그름 밖에 없어서 그렇다.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흙이니까 그죠? 옳고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그게 나는 것 뿐이지. 사람을 살리는 아이를 살리는 어떤 씨들이 뿌려지면 우리에게서 그것이 난다. 이렇게 딱 말해주고요. 네가 진짜는 아이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심이 되고 숨이 쉬어지죠. 내가 영신초등에 가서 어제 그렇게 말했어요. 수요일날. 원래 여러분들은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그 그림책 딱 한 권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죠? 그 그림책에 나오는 어떤 엄마처럼 낮에는 우리가 뭐 미친 듯 널뛰듯이 하고 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이를 잡고 하지만 우리가 밤만 되면 원래 그 마음이 회복돼서, 그죠? 아이 자는 데 가서 아이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니까 제가 숨이 탁 트여요. 숨 트이는 경험 했나 몰라. 군대 가면요 가스실에 들어가거든요. 가스실. 화생방 훈련. 이 공포증 있는 애들은요 들어갈 때부터 벌써 가슴이 답답해진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우리 아이가 군대 갈 때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말했어요. 훈련소에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할 것이다. 네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답답할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라. 뭐라고? 죽기 전에 문 열어준다. 이 훈련이니까 죽기 전에 문 열어줘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요 이거 언제 문 열리네 싶어가지고 가스는 들어오죠. 뭐 방독면 차고 들어가지만 가스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앉아요? 방독면 벗으라 해. 일부러 방독면 벗고 군감에 꼭 부르게 한다니까. 그래야 가스를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막 죽는다 캐싸면 이제 그때 문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 애 군대 가기 전에 미리 말해줬어요. 자, 네가 죽기 전에 문 열린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문 열리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우리 애가 진해 해군 훈련소 가서 실제로 화생방 훈련하면서 아빠 했던 말을 기억했대.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거죠. 자,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해준다니까? 우리가 다 화생방 훈련하듯이, 그죠? 너무 답답한 밀폐된 공간에 갇히게 되죠. 어떤 엄마들 보면 가끔씩, 이건 뭐지? 갇혀진 공간에 못 있는 이런 증세를 뭐라 해요? 폐쇄공포. 이런 게 있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말해줘요.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숨이 트여지도록,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내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이러죠.
그러면 이제 둘째 날이 되는 거야. 묻이 드러나가지고, 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셋째 날 씨를 뿌리게 돼요. 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창조되는 경험. 창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창조가 저 객관적인 천지창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저건 어떻게 창조인지 난 몰라요. 지난지 창조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 인생은 이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서 또 제 스승이 사는 걸 보면서 제 인생이 새롭게 창조됐어요. 절망적인 제 인생에 빛이 찾아왔고, 묻이 드러났고, 드러난 묻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사람이 됐어. 여섯째 날. 지금 시간을 생략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거치면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마침내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 전에는 내가 20년 전에는 사람 구실 못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오죽하면 애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 이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을 하다 보면요, 이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이 정말 제 강의를 잘 듣는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그죠? 보통 이제 그림책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 여기 전부 그림책에 관한 책이에요. 어머니들이 혹시 그림책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면 이런 책을 사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 보면 뭐 아주 그 그림책 작가들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요. 또 그림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법, 그죠? 그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책에 관한 지식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책들이 하는 그림책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똑똑한 엄마들이 책 사서 읽어보면 되니까. 물론 필요하면 이런 것도 소개하겠지만,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변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생산돼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누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제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친 말도 하고 하지만, 제 원래 순수한 의도는 이것이다.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커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이 말을 듣는 게 우리 부모의,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죠. 어제 새벽에도 어떤 엄마 카톡 와가지고 자기 딸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대. 그죠? 아빠가 정신과 의사라는데, 이 딸하고 가장 절친이 정신과 의사래요. 이 딸이 엄마 예믹일 때는 자기 딸 친구, 그 정신과 의사인 아빠한테 가 상담도 받고 이랬대. 근데 그래도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이 엄마가 우리 여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의를 쭉 들었어요. 그 딸의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엄마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신과 의사의 딸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엄마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된대. 아빠가 정신과 의사인데도 엄마 편만 든대. 그 애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어젯밤에 자기 절친한테 전화해가 막 둘이 울면서 교제를 했대.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여기 온 엄마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과 의사도 안 되는가 보다. 정신과 의사가 자기 딸도 케어를 못 한다니까. 그리고 끊고 나서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난 엄마의 딸로 아니다. 엄마, 뭐더라? 엄마가 우리 엄마, 내 엄마인 것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했대. 이런 말 듣는 게 정말 기쁜 일이죠. 어떻게 이런 말 들어요? 내가 아이보다 작아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말을 듣고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아이들과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이 우리를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부모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최상의 부모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거죠.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왜? 우리는 물에 덮여 있기 때문에. 두터운 물에 옳고 그름이란 물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게 많죠. 길러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길러준 건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밥 해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학교 보내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다니까. 근데 꼭 뭐 안 해준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형은 고등학교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줬어. 같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검정고시 했죠. 공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은 검정고시 하더니 고등학교 싹 갔어. 엄마 혼자서 벌어가지고 삼형제를 보내야 되는데, 삼형제를 키워야 되는데, 형 한조 고등학교 딱 가고 나니까 저하고 동생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매일 엄마 원망했잖아. 제가 제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엄마, 나도 고등학교 보내주지. 그러니까 엄마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내가 일부러 상처를 후배 파는 거라.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어요. 아들들 제대로 같이 키우면서 따뜻한 밥도 못 해줬지. 학교도 못 보냈지. 엄마는 늘 그게 한인데, 평생의 한인데, 제가 일부러 거기다 대놓고, 엄마 그러면 나도 고등학교 보내주지.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 빛이 오고 묻이 드러나고 제게 좋은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 맺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라는 방주를 타고 우리 삼형제가 험한 세상의 파도를 다 이기고 침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요 수백 명이 듣는 데서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엄마도 듣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도 듣고 온 교회 형제들이 듣는 데서 내가 공개적으로 정말 감사하다 감정했어요. 어느 날 제가 수영을 배운다고 우리 교회 후배하고 요 달서구에 저기 YMCA 수영장 있죠.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 거기 어느 날 수영하러 갔어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교회 후배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6명이 수영장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유아풀에서 그 후배한테 수영을 배웠어요. 이거 키보드 잡고 물장구 치는 법 이렇게 하면서 유아풀에서 이거 실화예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갔던 그 영희 엄마라고 교회 후배가 오빠 저기 1레인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영물을 쓰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하는 말이 혹시 오빠 엄마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때 달서구청 옆에 동서타운인가 살았거든. 그 올림픽 기념관에 수영하러 다녔어. 진짜 1레인에 보니까요. 엄마가 수영물을 하고 할머니가 수영물을 하고 물 위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배영을 하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더라고. 그날 내게 뭐가 확 비춰오는 거예요. 엄마가 1레인에서 편안한 자세로 딱 누워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장면에서 내가 늘 들었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거야. 노아와 그 아들 삼형제가, 그죠?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잠겼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배영한다고 떠 있는데, 그게 엄마라는 방주로 보이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울면서 간증했잖아요. 제가 우니까 온 교회 사람들 다 울었어요. 감동해가지고. 지금 그걸 재현할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물을 보고요. 아, 엄마가 배영을 잘하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거기서 다른 것을 해석해내는 거하고 이게 다른. 저는 제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죠? 그냥 표면적인 그림책이 아니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것을 건져 올리는 눈.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장착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예요. 다른 눈이 생겨야 돼요. 다른 눈. 다른 프레임. 심리학으로 말하면 다른 프레임.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그냥 표면적인 그림 구경하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냥 강아지똥이라는 유명한 그림책 있죠. 자, 강아지똥은 분류하자면 생태동화예요. 민들레가 꽃피고 뭐 똥이 거름이 되고 뭐 이런 동화라니까. 선인장 호텔 이것도 생태동화죠. 선인장이 뭐 일생을 통해서 모든 뭐 그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깃들고 쉬게 하고 선인장 물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이 생태 동화예요. 근데 그런 동화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건져 올리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말한 것 같은데도 시간은 11시 20분밖에 안 됐네. 40분요? 보통 이제 제가 원래 그리고 강의 목표는 절대로 12시를 넘지 않는 거예요. 엄마들 너무 길게 한다 해가지고. 저는 엄마들 보내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 가시기 전에 오늘 요 그림책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 꼭 잡아주세요, 아빠.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면 가시기 전에 요 카드를 작성하고 가요. 수강 신청 카드. 카페에 댓글로 다 다셨지만 당연히 올 거니까 댓글 안 다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어떤 분들이 오는지 잘 모르니까 뭐 다른 데 사용 안 해요. 제가 엄마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어디 사시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고 이래서 댓글 신청한 걸 기준으로 제가 우선 이거 출석부를 작성하긴 했지만, 출석 부를 때 안 오신 분들 있죠.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밑에 알게 된 경로, 그죠? 출처.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된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본을 알아요. 근본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왔다.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서 뭐 잠수령 검색하다가 왔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한심초등학교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아니면 옆 동네 뭐 아이 친구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럴 때 꼭 엄마들 제일 짜증나게 뭐라고 써요? 지인 소개 이렇게 쓴다니까. 그럼 꼭 내가 그 지인이 누군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지인 소개 이래 확 쓰면 내가 확 째뿔 거라. 구체적으로 친구 엄마 누구, 그죠? 친구 엄마 대화명 알면 대화명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친해져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제 편하게 와서 묻고 싶은 거 묻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가시기 전에 이거 꼭 니하고 엮이기 싫어 이런 분은 이제 안 쓰셔도 되지만 그리고요, 그림책과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 이론서들이에요. 요 위에 있는 책들은 그림책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책이라면, 밑에 쪽으로 갈수록 이론서들이죠. 두꺼운 책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 소개한 제일 밑에 책. 뭐 앤서니 브라운이니 뭐 존 버닝햄이니 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소개한 책. 그리고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 소개한 책.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거 보고 뭐 구입해서 보시든지 하고요. 뭐 제가 이 그림책 이거 다음 주에 할까? 네. 네. 그러면 책 제목만, 아이가 아빠와 함께 그 자전거를 배우는 이야기예요. 이 참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배우고, 또 아빠는 아이가 자전거를 스스로 용기를 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일어나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울 용기를 낼 때까지 아빠는 또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전거 중심을 잡아주다가 그 아이가 이제 중심을 잡게 되면 놓쳐요. 놓을 때 그 아빠의 마음, 심정 이런 것도 잘 드러날 거예요.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우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이러죠. 그런 이야기를 잘 녹여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아빠를 소재로 한 그림책을 좀 많이 다루려고. 그래서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이 강의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 그림책 한번 읽어봐, 아이한테 좀 읽어줘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이게 뭐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배틀북에서 나왔어요. 프레벨 자회사죠. 꼭 잡아주세요, 아빠. 뭐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뻤던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억이 뭔가 하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저하고 같이 2인용 PC게임을 하다가 처음으로 저를 이기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테트리스 비슷한 거.
테트리스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고, 뭐 꼭, 풍선처럼 생긴 것들이 내려와요. 맞추면, 뭐, 이 소리를 윙곡 하면서 소리가 나고, 2인용으로. 양쪽 하면서 동시에 시작해서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손놀림이 내보다 빨라졌어. 그래가지고, 게임에서 저를 이겨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막, 속상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악착같이 막 이기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는 쇼를 했지만, 내 속에서는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게임에서 나를 이기는구나. 우리 아이는 자전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는데, 저기 두류공원에 가면 인조잔디로 된 축구장이 있어요. 제가 그날 축구 시합이 잡혀가지고, 이제 인조잔디로 축구를 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꼬마들하고 몇 명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거기 왔죠. 우리 아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3살, 4살 어린애들도 두발 자전거 다 타는데, 그것도 가시나들도 타는데, 우리 애는 무심하고 이거 못 하더라고. 두려워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두류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가가 벨로드로, 우레탄 트랙으로 돼 있죠. 우레탄 트랙. 우레탄 트랙 위에서 처음으로 제가 손을 놨는데 중심을 잡고 가더라고. 그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잘 추수했으면 좋겠어요. 먹을 만한 열매를 추수하고요. 먹지 못할 것들은 버리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자, 추수를 하게 되면 그죠? 탈곡이라는 걸 하죠. 쌀을 이렇게 벼를 베다가 쌓아놓고 나락을 만들고 그다음 탈곡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쌀을 분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묶어서 벼집단을 버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추수하는 거라.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일 있죠. 아이하고 싸운 일도 있고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목표는 뭐예요? 열매예요. 그죠? 나락이죠, 나락. 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아이와 함께 내가 행복했던 것을 건져 올려 추수해서 그걸 어디에? 저장하는 거라, 창고에. 내 인생의 창고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리면 돼요. 애 잡았다고 자책하지 말고요. 다 잡는다니까? 그건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설거지거리 늘 생산되는 것처럼. 설거지 해보면 되지 뭐. 가족들이 건강하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아이하고 살다 보면 이번 여름도 길었죠. 캠프 안 오신 분들은 아마 길었을 거야. 애 키우다 보면 미치겠죠? 삼시세끼 밥에 대야 되고 막 빽빽거리고 또 둘셋 때문에 막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엄마들 막 뚜껑 많이 열리고 막 목소리 저절로 커지고 이렇죠. 저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5세 4세 엄마들이 고함 지르는 거 보고 내가 기절할 뻔했잖아. 아니 평소에 교양 있는 엄마들이야 이렇게 이쁘게 하고 딱 그죠? 근데 우리 애 앞에만 가면 있잖아. 아까 말했지. 내 흉내도 못 내겠네. 내 목 시끄러. 아까 말했지. 막 어휴. 근데 사실은 그 엄마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늘 누리고 이렇게 살면 돼요. 저도 뭐 수많은 실패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갔어요. 물론 크게 실패한 건 몇 가지 남아있고 우리 애한테 지금도 미안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지나갔어요. 제가 애 잡은 게 한두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2건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런 파트타임 사이코 같은 아빠 밑에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지금 의젓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잖아요. 1학기 때 일본에 무슨 항공사 원선했다 했죠. 거기 똑 떨어져가지고 애가 막 방학 동안 우울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죠. 야, 정 안 되면 내려와서 아빠하고 같이 일하자. 네 고등학교 애들 수학 좀 가르쳐라 내가. 그러니까 아빠 미쳤나 하면서. 그리고 또 일본에 다른 지금 회사 지금 자기소개 써가지고 이번에 메일이 왔어요. 아빠 첨삭 좀 해줘 하면서. 그 첨삭 좀 해주고 뭐. 제가 일본어가 부족해서 그런갑다 싶어 지금 열심히 지금 서울에서 일본어 학원 2군데 다니고요. 이번 추석엔 못 내려올지도 몰라 하면서.
너무 슬프죠. 애가 추석에 못 내려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추석에 막 부모님 못 찾아뵐 때도 있지. 대구 살면 찾아뵐까? 서울에 출세가 있으면요, 뭐 기차표 예매 못 됐다 하고 안 내려온다니까. 그래도 할 수 없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애 처음 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트렁크에 짐을 싣고 올라가서 기숙사 한번 훑어보고, 우리 아이 짐을 거기 풀어놓고 제가 대구 내려올 때요, 너무 슬펐어요.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혼자서 개척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군대 갈 때 이야기는 했죠. 진해 해군 훈련소에 우리 아이 들여보내면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내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 내가 철조망 붙들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거든. 내 군대 가던 생각도 나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 아이도 또 겪겠구나 싶으니까. 다른 엄마들은 막 군대 가서 인간대가 온다 해서고 막, 난 인간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고생 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훈련소를 무사히 마쳤어요. 천안에 있는 해양경찰학교 가가지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멋진 제복을 입고 막 기념사진 찍고 이제 마지막에 졸업식 한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날도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시집 가는구나 싶어. 자대로 배치되니까. 이거 여자가 시집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대로 가면 이제 고참도 있고 이렇거든요. 훈련소에서는 똑같은 동기들하고 훈련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자대 가면 안 그렇거든요. 해양경찰학교에서 내가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이놈이 세상에 내보내고 학교 생활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좀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 네가 소중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애써 감추고 숨겨두고, 왜 이랬노 저 이랬노 하고 막 맨날 잔소리하고 이러고 있죠. 근데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하고 함께 이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뤄뒀던 것을 끄집어 올려서, 건져 올려서, 그죠? 그걸 원 없이 표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한테 가서, 그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요. 애야, 너는 너무 소중하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들은 가장 기쁜 말이 뭐예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었어요. 다 저보고 부족하대. 네 성질이 왜 그러노? 요건 왜 그래 잘하노? 왜 인생을 그렇게 게으르게 사노? 뭐 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 버전으로 번역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에는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뭐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지 한번 서로 지켜보기를 바라고, 그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꼭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이는 뭐 다 키워서 그렇지만 제가 연구소 아이들과 어떻게 사는지, 비록 찌르고 뽑고 욕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고요, 뭐 애한테 뭐 모진말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정신과 가지도 말고요. 정신과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약 처방해주는 권리, 그리고 항우울제, 뭐 신경안정제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살쪄요. 아니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살찐다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뇌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건 뭐, 그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 있죠. 괜히 애 볼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막 불안해 보이고 이런 건요 제 강의 듣다 보면 다 해소돼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복이고 이번에 보니까 한샘초등학교마다 되게 많더라. 내가 어제 이거 추석부 만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학기 때는 한샘초등학교마다 몇 명 없었거든. 제가 한샘초등학교 강의를 하고 나서 소문이 났는지 뭐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분도 있고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시간을 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좀 복잡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저 인간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안 나오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정리되고 적당한 규모가 되고요. 그래서 전 걱정이 안 돼요. 원래 다 간보로 나왔다가 다 돌아가거든. 근데 살아남으시면 정말 복이 있어요. 제가 참 담대하게 말하는데 저를 버리지 않고 여기 살아만 계시면 다 저처럼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주차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요 옆에 쌍용 예가에 103동 2500 102동 2503호라고 말하고 문 열어 돌라 하면 돼요. 저 우리 모기님 사는 곳이거든요. 그냥 쌍용예가에 주차하면 바로 걸어올 수 있죠. 혹시 여기 주차가 안 되면 여기 잘못하면 딱지 끊겨요. 그러니까 늘 1학기 때도 뵀던 분들은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스타일이 B급이라서 좀 낯설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될 수도 있어요. 이번 학기 동안 이렇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정식으로 이제 다음 추석이죠. 추석 때 찌짐굽으로 가시거든. 내가 이제 꼭 조카들이나 아니면 막내 여동생 시댁에 찌짐굽으로 보내는 심정. 우리 옛날에 모기님이 제 강의를 10년 전에 듣고 이제 와서 저하고 함께 살게 됐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시댁에 찌짐굽 가는 거 싫어하더라고. 무슨 소리가? 시간 다 됐다고?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려고요. 혹시 시댁에 갔다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게 되잖아요. 혹시 또 얄미운 동서 오잖아요. 꼭 찌짐 닦고 나면 온다든지 뭐 이런 동서가 있다고 치고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죠? 아니, 얄밉게 그렇게 시간 막 이렇게 가면서 찜 닦고 나면서 올라해봐요. 그것도 보통 마음이 아니라니까. 속에서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요. 안 그렇겠어요?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동서 눈치도 보이는데, 그렇게 온다는 말은 속이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잔소리 안 해도, 꼭 찌짐 꾸면서 뭐 일찍 또 왔네, 이런 소리 안 해도, 자기 내면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꼭 내가 손 안 봐도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어요. 꼭 내가 처리 안 해도 돼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런 말이 진짜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죠?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 해서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내처럼 좋은 강의를 들으면 좀 달라질 텐데. 그때 우리 강의를 한번 소개해봐요. 우리 카페를 한번 소개해보라니까. 야, 이 강의 한번 들어봐라니까 하면서. 알았죠? 만나게 돼서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